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얘들아 이제 복습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정기분포는 내가 이제 너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하필이면 이제 평균 근처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종 모양 혹은 산 모양의 얘들아 그래프를 우리가 정기분포 곡선이다 라고 불러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고, 얘들아 약자로 좀 이렇게 써서 평균이 이제 대칭축이었고, 이제 표준편 거기 보시냐 얘들아, 표준편차가 클수록 뭐 눌린 어떤 산의 모양이 나온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이제 넓이는 1이 나온다. 그 정기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 fx가 지금 뭐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좀 찐따처럼 생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너희한테 내가 이야기한 건, 니네 m이 바뀔 때마다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너희한테 보여줬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희가 실제로 이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려면 꽤 이제 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빡세다. 이 정도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기분포를 표준화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어떠한 확률 변수 x든지 간에 x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 m이 이 x지 얘들아, 나누기 이제 시그마를 해서 그걸 z라고 얘들아 치환을 해주게 되면, 너희 여기 그 증명 과정 굉장히 좀 중요했어. 항상 평균이 0으로 이제 맞춰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이제 1 혹은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얘들아 맞춰져서 우리는 수많은 변수들을 다 뭘로 치환해가지고 z라는 변수로 치환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니네 뭐 맥도날드 뭐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 전 세계에서 빅맥 버거를 도대체 얼마에 팔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빅맥을 딱 기준으로 놓고서, 야 어느 나라에선 빅맥이 얼마더라, 뭐 여기선 5,000원인데 거기선 7,000원이더라, 이렇게 너희가 좀 생각을 해버리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도시가 좀 더 물가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작업도 모든 변수를 z로 통일을 좀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x 입장에서 뭐 20인 거랑 y 입장에서 얘들아 30인 거랑, y 입장에서 30이니까 x보다 y가 아니다 뭐 점수라고 할까? 또 잘한 건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둘 다 뭘로 바꿔서 z로 얘들아 바꿔줘야, 너희가 서로 다른 나라의 두 물건의 가격을 비교할 때 둘 다 달러로 바꿔줘야 뭐 누가 더 비싼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얘들아 되겠지. 그래서 이 표준화 시키는 얘들아 작업,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탄생한 정기분포를 표준 정기분포다라고 해서 n 0, 얘들아 1의 제곱. 그러니까 요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z가 지금 되는 거 맞아. 이 z는 이제 통계학에서의 공용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들아 아무데나 내가 z라고 놔야지 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이 변수를 x라고 놔야지, y라고 놔야지, 뭐 w 뭐 이렇게 놔야지 라는 건 너희의 자유겠지만, 어떤 변수를 내가 z라고 놓는 거는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z는 약속된 변수가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표 보는 것도 좀 이야기했었고, 내가 이그젬플 여기 있는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어느 구간의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맞니 얘들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서 내가 표 어디 갔니? 이런 식으로 얘들아 표로 나올 거니까 너희가 뭐 표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얘들아 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여기 그 이그젬플 갖다가 간단하게 얘들아 복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 뭐 이런 거야. 너희가 수학 점수가 이제 x를 따르고 영어 점수는 어때 확률 변수 y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뭐 예를 들어서 아마 니네 모의고사 봐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어떤 시험에서 너희가 뭐 4월 모의고사라고 치자,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수학에서 너희가 만약에 80점이 나왔어. 근데 국어라고 할까 얘들아? 국어에서 얘들아 85점이 나왔어. 그렇다고 얘들아 수학보다 국어를 잘 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잖아. 수학이 80이면 1등급 아니니? 근데 국어가 85면 1등급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95인가 4인가가 1등급 아니었어 얘들아. 여기 한 2등급인가 3등급 컷 정도 좀 되지 않았었나 얘들아? 내 기억에 뭐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희가 봐도 얘들아 그냥 이게 80이고 85라고 해서 너희가 뭐 국어를 더 잘한다더니 내가 국어를 더 잘 봤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항상 이런 수학의 점수라든지 뭐 국어든 영어든 다른 점수를 다 뭘로 이제 환산을 해줘야 돼? Z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 완벽한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너희가 이걸 배우기 전에도 사실 이런 건 알아.
만약에 학교에서 뭐 내신 시험을 봤는데 뭐 평균이 되게 낮아. 똑같이 자기가 80점인데 평균이 한 30점일 때 본인이 80점이야. 근데 평균이 한 70점 정도 되는데 본인이 80점이야. 어느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 본 거야? 평균이 30일 때 80점 맞은 과목을 내가 되게 잘 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잖아. 그지?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너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수학 평균이 얘들아 66,8의 제곱을 따르고 영어가 68,4의 제곱을 따라. 그럼 수학에서 80이라는 건 x가 80이라는 거잖아. 이걸 z로 환산을 해버리게 되면 82에서 66 빼면 16인데 그걸 8로 나눠주니까 몇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 입장에서 얘들아 68인 건 80인 건 영어가 80이니까 얘들아 80에서 68 빼면 몇이야? 12인 거 맞아? 12가 4로 나눠지니까 Z로서는 얘들아 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단순하게 수학이 영어보다 점수가 높긴 하지만 Z 점수로 따졌을 때는 너희가 이제 수학은 2점인데 어때? Z는 몇 점이 되는 거야? 그 Y의 Z 점수는 3점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구 과목을 더 잘 본 거야? Z 과목을 더 잘 봤다. 이렇게 너희가 보시면 돼. 여기서 니네 그 3월이나 4월이나 모의고사 보게 되면 뭐 EBS든 메가든 들어가가지고 니네 뭐 등급컷 같은 거 보면서 니네 표준 점수 같은 걸 좀 보잖아.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통계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얘들아 좀 봐줄 수 있도록 할 건데 뭐 4월 거 했으니까 얘들아 4월 등급컷 보면서 좀 이야기 해볼까? 오랜만에 얘들아 지금 여기 봐보면 니네 수학에서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81점 여기 보이지 손가락 가리키는 거 81점이 1등급 컷이었대. 근데 81점의 표준 점수가 얘들아 몇 점이라고 나와 있니? 138점이라고 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냐 하면 표준 점수를 이제 그 평가원에서는 T 이렇게 좀 많이 놓거든 변수를. 그래서 얘가 얘들아 뭐 내가 아마 100 더하기 20Z였을 거야. 공식 자체가. 이 표준 점수 T가 100 더하기 20Z야. Z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Z 점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 만약에 2점이었다 치자. 수학이 2점이면 여기다 2 넣어주면 표준 점수는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140이 되는 거 맞아? 근데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할 때 표준 점수로 이제 선발한다는 거 정도는 많이 알 거 아니야. 표준 점수를 선발한다는 건 그냥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라 평균이랑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얘가 상대적으로 참 잘했나 못했나를 판별해서 너희를 선발하겠다 이 소리야. 그게 당연히 얘들아 어떠니? 훨씬 더 공정하지 않니 너희가 봐도? 평균이 낮은 과목을 잘 보면 진짜로 잘 본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 사실 그 표준 점수를 그냥 Z라고 똑같이 해서 니네 성적표에 만약에 부모님을 보여드리는데 너희가 수학 점수가 2점이야. 그럼 부모님들이 얘들아 뭐라고 생각을 해? 좀 이렇게 충격을 받으실 거 아니야. 아, 내 자식이 2점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얘들아 몇을 더해져? 100 더하기 얘들아 20Z가 되니까 대부분 얘들아 5등급보다 얘들아 이제 이상의 친구들은 표준 점수를 매기게 되면 100점보다는 어떻게 돼?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Z가 0인 게 딱 너희가 몇 점을 맞은 거야? 평균 맞으면 너희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야? 딱 100점이 되는 거야. 맞니 얘들아 Z로서 평균은 0인 거니까. 근데 너희는 아마 경험을 많이 못 해봤을 거고 앞으로 경험을 해도 안 되겠지만 Z 점수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내 점수가 평균보다 뭐 했다라는 거야? 더 낮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 맞아? 내가 만약에 Z 점수가 마이너스 1이면 표준 점수는 몇 점이 되는 거야? 80점이 되는 거 맞아? 이런 표준 점수가 80점인 건 살면서 얘들아 경험해보면 안 되는 맞니 얘들아? 니네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막 20 몇 점씩 맞는 이 나쁜 역적 같은 놈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표준 점수가 이제 막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탐이면은 이제 50 더하기 10Z 해버리면 되겠지. 50점 만점이니까. 그래서 그냥 통계를 일단 배웠으니까 너희가 그 뭐시냐 얘들아 여기 이런 등급 컷에서 표준 점수를 좀 볼 때 좀 이제 이게 내 위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니네 여기 표준 점수가 138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우리 계산하기 쉽게 그냥 14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표준 점수가 얘들아 만약에 140인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Z 점수가 몇인 거라고? Z가 2인 거잖아.
근데 니네가 얘들아 표를 찾아보면 혹은 그 밑에 얘들아 표 나와 있지 않아? 여기 페이지 다음 장인가? 다음 장가 얘들아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데 얘들아 표가 나와 있잖아 얘들아 표가. 그럼 Z가 얘들아 2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희한테 좀 설명해주면 되게 잘 본 거야 얘들아. Z가 2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Z가 2인 게 여기 어딘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0부터 2까지 넓이가 몇이야 얘들아? 0.4772. 우리 계산하기 쉽게 그냥 근사값으로 0.48 정도로 내가 한번 잡아볼게. 0.48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이만큼 넓이가 0.48이니까 요만큼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0.02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우리가 P, Z가 2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너희가 표준 점수가 몇 점 이상일 확률? 140점 이상일 확률이 되겠지? Z가 2인 건 T가 아까 몇이었으니까? 140이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Z가 2 이상인 건 T가 140 이상일 확률과 똑같을 텐데 그 확률이 얘들아 0.02니까 이거 상위 몇 프로인 거야? 0.02가 상위 2%인 거잖아. 근데 상위 2% 정도 맞으면 기분 되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표점이 얘들아 이제 140이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잘한 걸로 좀 봐줄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가 1등급 컷이 표점 1등급 컷 있잖아 얘들아. 1등급 컷. 1등급 컷이 얘들아 140을 넘어가면 그냥 거의 난이도가 미쳤다라고 보는 거고 140에 가까워도 얘들아 마찬가지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안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 얘들아 100점 1컷이 아니라 100점이 140을 넘어가면 꽤 어려웠다. 뭐 150이 넘어갔으면 그건 미쳤다. 사람이 풀 문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나마 좀 용기 얻어도 좋은 게 이게 참 상대적인 용기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얘들아 전국의 모든 친구들과 이제 이런 애들이 족밥이다 보니까 지금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과거보다 높진 않았으나 얘들아 1등급 컷이 표준 점수가 138이잖아. 그렇지 않냐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한 80한 뭐 한 2, 3점 여기서 1, 2점만 더 맞아도 표점은 좀 더 올라가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한 80한 3이라고 칠까? 한 83점짜리 애가 표준 점수가 얘들아 140이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제 100점을 맞았다. 주위에 100점 맞은 애들은 거의 없지 않니 얘들아? 아마 학교 전체에 거의 없지 않나 뭐 싶을 텐데 이 100점이면 얘들아 표준 점수가 무조건 150이 넘어가는 좀 이제 좀 살인적인 얘들아 시험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못하게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평균을 깎아먹어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국에서 찍고 자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어떤 시험이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너희가 봐봐 98이 1컷인가 봐. 이거 국어 뭐 되게 쉬웠나? 98이 1컷이래. 근데 그럼 100점으로 잡아도 얘들아 표점이 얘들아 한 130 몇 밖에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상당히 얘들아 이제 뭐 쉬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100점이어도 표점이 130점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이제 정시 원서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얘들아 국어 잘 보는 것보다 만약에 이런 난이도라면 수학을 잘 보면 원점수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수학에서 표점이 막 올라가겠지. 굉장히 많이 똑같이 뭐 80을 맞았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대학에 갈 때는 이제 이런 거에 좀 유불리를 좀 많이 따져가지고 또 대학마다 뭐 국어, 뭐 수학, 영어 이런 비중이 또 다르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런 유불리를 좀 따져서 좀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는 전략을 우리가 짜게 될 거야. 정시를 좀 가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Z에 대해서 설명한 김에 내가 이제 너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보는 조금 이제 방법까지 참고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줬어.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쭉 이야기를 좀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정기분포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 니네 그 36쪽까지 사실 지금 진도를 나간 거야 얘들아.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37쪽에 내가 깔아놓긴 해 얘들아. 요만큼밖에 안 깔아놔서 너희가 되게 얘들아 이제 그냥 지나가는 내용인가 싶기는 할 텐데 자 얘들아 잘 들어. 지난 시간과 지금 이어진 수업이야 얘들아. 지난 시간엔 정기분포의 어떤 그 소개와 기초적인 내용까지 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은 정규분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문제풀이를 몇 문제 해줄 거야. 여기 몇 개 있지도 않아.
RPM으로 나중에 풀 거긴 하지만 일단 요 프린트에서 36쪽까지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되게 자세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일단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번 내용으로 얘들아 요거 이항 분포와 정기 분포와의 관계를 다른 테마로 얘들아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이것도 오늘 좀 아마 배울 것 같긴 한데 내가 일부러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끊어서 간다는 건 둘을 어때야 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오늘 좀 구분된 그 수업까지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 일단 뒤로 넘길 거야 얘들아. 넘겨서 여기가 이제 39쪽 한번 좀 펴보시면 정기분포 이제 배웠으니까 좀 문제 풀어보자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좀 풀어볼 테니까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봐. 어떤 학교 애들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300명이 좀 있는데 300명의 애들아 수학 성적이 84,4의 제곱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좀 되어 있어. 항상 얘들아 너희가 원칙을 잘 지켜줘야 되는 게 얘들아 정규분포만 달랑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 뭐가 존재해? 먼저 해야 돼.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가 존재할 거 아니야?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그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가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예 습관 자체를 항상 그럼 나는 이 문제에서 1학년 학생 300명 친구들의 수학 성적, 뭐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걔네들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야지 라고 너희가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x,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84,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너희가 볼 수가 있어. 이건 항상 이제 x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자 1번 보게 되면 얘들아 나는 수학 정적을 x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x가 78점 이상 그 다음에 88점 이하인 학생이 몇 프로인지 퍼센트라는 건 확률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 맞아. 우리가 뭐 0.03이면 3%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한 다음에 퍼센트로 내가 이제 바꿔서 정답을 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너희가 풀어주면 돼. 근데 아마 지난 시간에 너희가 내용 제대로 들은 친구들은 얘들아 이거 실제로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귀찮잖아 얘들아. 비효율적이니까 자 x가 78인 건 자 암산 바로 하자 얘들아. 78에서 몇을 빼줘야 돼? 84를 빼줘야 돼.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4로 나눠야 돼. 그럼 몇 나와?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z로서는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구나. 마찬가지로 얘들아 x가 88인 걸 표준화 시켜주면 88에서 84를 뺀 다음에 4로 나누니까 z로서는 몇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는 z가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나중에는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생략은 되겠지만 처음엔 좀 쓰자. 아무래도 마이너스 1.5는 0보다 얘들아 1.5만큼이나 왼쪽으로 가 있고 1은 0보다 1만큼 밖에 오른쪽에 있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5가 조금 더 멀리 그 다음에 1은 상대적으로 얘들아 좀 더 가깝게 체크를 좀 해줘. 좀 오버해서 체크해줘 얘들아. 좀 멀어 보이고 가까워 보이게. 그러면 이 넓이 구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이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면적은 0부터 1.5까지 면적과 같겠지. 그래서 몇이 나와 얘들아? 0.4332가 나오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 넓이는 3, 4, 1, 3이 되니까 0.7745 이렇게 되겠네. 확률 자체가 0.7745인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퍼센트로 환산하면 77.45%가 되겠지. 뭐 정답에는 근사값으로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답은 얘들아 너희가 77.45%가 되는구나. 맞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78점부터 88점 사이에 분포에 있는 거야. 전체의 77%면 뭐 대부분이 얘들아 이 사이에 좀 있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별건 없지 않니 얘들아. 표준화 시켜서 표 보고 면적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문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수학 성적이니까 x가 90 이상일 먼저 확률을 먼저 한번 구할 거야. x가
90 이상일 확률.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전체가 100명인데 한 10%의 확률이 있대. 그럼 얘들아 100명에 10%면 몇 명이라고 해? 10명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인원수를 구한다라는 건 역시 너희가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x가 90 이상이면 90에서 84 빼면 6이지. 6을 4로 나눠주면 1.5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너희가 1.5 Z로서는 1.5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럼 너희가 얘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처음이니까 한 번씩 다 그려줬으면 좋겠고 1.5가 여기에 있을 텐데 요만큼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체 면적이 1이었으니까 반쪽 면적은 몇이었어? 0.5인 것도 배웠고 그러면 0부터 1.5까지가 0.433이니까 0.5에서 얘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0.0668 확률이 얘들아 0.0668이 되는 거야. 그럼 인원수는 어떻게 해주면 돼? 너희가 300명에다가 0.0668을 곱해서 우리가 근사각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거 괜찮겠니? 그러니까 인원수를 물어보든 퍼센트를 물어보든 너희는 이제 먼저 확률부터 구해주면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마 얘들아 전기분포가 내가 첫 시간에 이거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통계의 꽃이라고도 했고 지난 시간에 도입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사실 Z가 시그마분의 X-M이다. 이 정도는 너희가 알 것 같고 사실 뭐 이렇게 그림 그려서 색칠한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건 너희가 좀 할만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공식에 대입하는 첫 번째 문제를 좀 풀어봤어. 많이 이제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것도 한번 좀 봐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확률 변수를 먼저 이제 세팅을 하는 거야. 평균이랑 뭐가 나왔어? 표준 편차가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이건 뭘 조사한 거야? 나경이가 얘들아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항상 너희의 문제집에 나 이거를 x라고 놔야지 이거 쓰는 습관을 반드시 얘들아 들여. 나중에 또 변수가 2개 이상 나왔을 때 헷갈려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나경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 30,6의 제곱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학교 등교 시간이 얘들아 8시 반까지인데 나경이가 57분에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야. 맞니? 근데 지각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너희가 의역을 좀 해줘야지. 57분에 얘들아 집을 나선 나경이가 지각을 하려면 몇 분 이상이 걸려줘야 돼? 33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거 맞아? 물론 이거를 뭐 이상으로 잡을지 초과로 잡을지 이거는 얘들아 크게 중요하진 않아. 너희가 확률 변수 x가 등교 시간인데 이거를 33 이상으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 등호를 빼든 어차피 넓이 구할 때 얘들아 어때? 부등호의 등호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좀 애매할 수는 있잖아. 딱 30분에 도착한 애가 학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지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각 아닌 걸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얘들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것도 너희는 Z로 바꿔줘야지 돼. 33에서 얘들아 30을 빼면 몇이니 얘들아 3이지. 6으로 나눠주면 0.5가 되니까 너희는 0.5보다 얘들아 어떤 확률? 크거나 같을 확률. 맞니 얘들아? 0.5보다. 그럼 너희가 이것도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시고 여기 어딘가에 0.5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만큼 넓이가 몇이니까 이만큼 빗줄금 넓이가 0.1915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상이니까 우린 여기 면적 구하고 싶지. 0.5에서 0.1915를 빼야 되니까 3085 나오게 되는 거 맞니? 정답은 5번. 이렇게 좀 보셔서 다소 얘들아 1번보다 2번이 살짝 어려운 건 살짝 표현을 말 그대로 바꿨지. 너희가 이제 지각하려면 x가 33 이상인 걸 구하는 거구나. 그 정도 알아줘야지 되는 거니까.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밑에 거 한번 좀 봐볼게 얘들아. 밑에 거. 이건 좀 어려워 얘들아. 밑에 거는 이해하기가. 얘들아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104,8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야 되나? 104,8의 제곱.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자동차의 속력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어떤 x가 얘들아 평균이 104, 얘들아 이제 8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를 더 읽어보게 되면 이 지점에서 얘들아 120이 넘으면 단속이 되는 거야. 딱지 끊는 거야. 얘들아 요즘에 8만 원 내야 돼. 또 뭐 이래. 자, 이 지점을 통과하는 자동차 A가 있고 자동차 B가 있어.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돼. 이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A가 과속해서 단속될 확률이랑 자동차 B가 얘들아 단속돼서 이제 초과해가지고 얘들아 단속되는 사건은 독립으로 볼 수가 있어. 옆에 차가 딱지 끊는다고 나도 끊는 건 아니잖아. 맞니 얘들아? 이건 분명히 너희가 독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변수 자체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 하면 A 자동차의 속력을 나는 X라고 할 거야. 근데 A 자동차도 얘들아 일반적인 자동차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A 자동차에 대한 속력이 정규분포 얘들아 104,8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너희가 세팅을 좀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B 자동차의 속력을 Y라고 하더라도 Y도 얘들아 104,8의 제곱을 따를 뿐이야. 수많은 자동차 중에 얘들아 랜덤으로 이제 A랑 B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너희가 지금 A 자동차가 단속될 확률은 이거지. B 자동차가 단속될 확률은 요걸 구하게 되는 거 맞아. 물론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너희가 독립시행으로 너희가 봐주셔야지 돼. 동전 2개 던지는 거랑 똑같아. 2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다 앞면 나올 확률 어떻게 해? 첫 번째도 앞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고 두 번째도 앞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에서 몇이라고 보니? 4분의 1이라고 보는 거 맞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자동차가 120 이상일 확률을 P라고 하면 이것도 얘들아 똑같이 무슨 값 나오겠어? P 값 나오겠지?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니? P의 제곱이 정답이 될 거란 말이야. 소소하지만 이 문제 안에 얘들아 확률 변수가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 알았니 얘들아? 이거 말을 못 알아들어서 너희가 이제 못 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던 문제야 이거는. 너희 선배들이. 자, 그래서 120 이상일 넓이는 120에서 얘들아 104를 빼면 16이지. 16을 8로 얘들아 나눠주면 2가 되는 거니까 Z로 환산해주면 2 이상일 확률이 될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그 오른쪽 넓이는 뭐가 되겠니? 0.02가 되지 않겠니?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니까 50분의 1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자동차가 단속될 확률이 몇인 거야? 50분의 1인 거야. 그럼 B가 단속될 확률도 몇인 거야? 50분의 1인 거 맞아? 그럼 동시에 둘 다 단속되려면 얘들아 50분의 1에 뭐가 돼? 제곱이 되니까 2500분의 1 이렇게 너희가 정답이 좀 나오게 되겠지. 알았니 무슨 말인지? 자, 넘겨봅시다. 얘들아 살짝 변형된 거 풀어서 41쪽 풀면 정규분포에서 기본적인 내용 이제 그 문제풀이가 끝나고 이어서 이제 이항분포 근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1학년에 10%만 A를 받는다라고 한대. 너희한테 얘들아 A를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커트라인이라고 하지 않니? 야 A 등급 맞으려면 나 몇 점 이상 맞아야 되니? 커트라인 점수. 자, 너희가 국어 수행평가 점수를 내가 이제 X라고 잡게 되면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28,5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너희한테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하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냐 하면 얘들아 너희가 몇 프로까지 A 등급이래? 10%니까 확률로 따지게 되면 0.1인 거 맞아?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 너희가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미의 친구를 뽑았을 때 걔가 A 등급을 받은 친구였을 확률이 똑같이 몇이야? 0.1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A 등급 받으려면 뭘 넘어야 돼? 커트라인을 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하면 국어 수행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커트라인을 넘길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0.1이다. 이렇게 잡아서 문제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최저 점수를 내가 모르니까 K라고 둘게. 그럼 이런 확률 구하는 거야. 국어 수행 점수가 얘들아 K점 이상일 확률이 얘들아 몇이 나온다는 거야? 정확히 0.1이 나온다라는 내용인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어때? K 이상일 확률이 0.1이 되려면 도대체 얘들아 K가 몇이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지 돼. 마찬가지로 X를 Z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K에서 얘들아 몇을 뺀 다음에 28을 뺀 다음에 5로 나눠줘야 Z 점수가 되겠지. 그럼 Z가 5분의 K-28 이상일 확률이 0.1이 돼줘야 돼. 이걸 그림으로 내가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보다 오른쪽 넓이가 0.1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5분의 K-28이 있어서 그거보다 오른쪽 요 넓이가 몇이 나와줘야 돼? 0.1이 나와줘야지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면 얘가 0.1이면 이만큼 넓이는 몇이야? 이만큼 넓이는 0.4지. 그럼 표 봐봐. 0.4에 해당되는 값이 Z값이 몇이래? 1.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가 얘들아 몇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1.3. K를 표준화 시켰을 때 우리가 Z점수가 몇이 돼야 된다? 1.3이 돼야 된다. 그럼 너희가 이제 5 곱하면 6.5니까 28 넘겨주면 34.5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요 수행평가의 우리가 커트라인 최저 점수 정답이 얘들아 몇 점 되는 거야? 34.5점이 되는 거야. 괜찮아 얘들아. 물론 보정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니네 뭐 대학교 가거나 뭐 이렇게 그 원서 같은 거 쓸 때 커트라인이 제일 중요하잖아 얘들아. 점 합해가지고 얘들아 몇 점이 컷이구나.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 아니야 얘들아. 그런 그 표준 점수,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우리가 이제 정기분포 통계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가정 자체가 너희의 점수가 정확히 뭘 따른다?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좀 진행은 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트라인 구하는 걸 한번 이제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비슷한 거 두 개 더 풀어볼 테니까 한번 또 봐볼게. 300명 중에 36명 안에 너희가 들어야 해외 연수 기회를 얻을 거야. 그러면 300명에 36명이니까 100명당 12명인 거 맞아? 100명에 12명이면 말 그대로 12%지. 확률로 따지면 0.12가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이 회사에서 해외 연수에 갈 수 있을 확률이 0.12일 거야. 맞냐 얘들아? 자 문제에서 이제 연수 점수를 내가 X라고 좀 놓게 되면 너희의 연수 점수가 어떤 커트라인 K를 넘길 확률이 몇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0.12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X는 정기분포 누구를 따른다? 83,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얘들아 Z로 거기 뭐시냐 바꿔. K에서 83 빼고 5로 나눠. 얘가 얘들아 0.12가 나오도록 하는 우리는 K가 몇인지가 궁금한 거 맞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축이랑 Y축 그려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주시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5분의 K 빼기 83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넓이가 지금 몇이야 얘들아? 이만큼 넓이가 0.12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그럼 0.5에서 0.12 빼주면 여기 넓이가 0.38이니까 0.38에 해당되는 녀석은 누구니? 1.2네.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나오는구나? 1.2. 그럼 너희가 5 넘겨주면 6 더해지니까 몇 점 맞아야 돼? 최소한 89점은 맞아야 해외 연수 기회를 받겠구나 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 커트라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또 풀어보게 되었고
자, 세 번째 것도 얘들아 가볼 건데, 세 번째 거는 일단은 빠른 건 위에 거랑 사실 똑같기는 해. 야, 2,000명 중에 몇 명이래? 46명이니까 1,000명 중에 23명이니까 100명 중에 2.3명이잖아. 100명 중에 2.3명이니까 확률은 0.023이야. 맞아,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토익 점수로만 이제 신입사원을 선발을 하는 무역회사가 있는데, 너희가 얘들아, 신입사원에 이제 커트라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취업의 치열함이 얘들아 느껴지지 않니, 얘들아, 요즘 사회에. 장난 아니네. 0.023.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 2.3% 안에 들어야 여기에 뽑히게 되는 거야. 맞니, 얘들아? 현대 어떤 세대를 반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그럼 토익 점수 X는 700, 700,15의 제곱을 따르고, 내가 커트라인을 K라고 놓게 되면 내가 K 점수를 이상 맞을 확률이 0.023이구나. 그럼 얘네 얘들아 P Z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K-700 나누기 얘들아 15가 0.023이 나오게 풀어주면 되겠구나. 위에 거랑 똑같지? 근데 표가 없어. 위에는 표가 두 개 있지 않았니, 얘들아? 근데 이 문제는 표가 있어, 없어? 표 대신에 굉장히 우회적으로 준 건데,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것처럼 너희한테 친절하게 표를 딱 안 주고, 얘들아,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너희한테 이제 그 구간마다의 넓이를 좀 우회적으로 얘들아 주는 경우가 꽤 많아. 수능 모의고사 내신에서. 근데 이거가 얘들아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수능의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줬을 때 내가 이걸로 통계 연구까지 해봤다 그러지 않았냐, 얘들아. 한 400명 갖고서 이렇게 딱 주면 애들이 표가 없어서 못 풀어. 알겠니? 이 동그라미를 너희가 표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표에다가 좀 별표 쳐놓고 이 표라기보다 그림 표가 아니라 이 그림을 해석하는 걸 너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진도 나갈 때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뭘 그린 거냐면은 x에 대한 정규 분포 700, 얘들아 15의 제곱.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린 거야. m, 시그마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거야. 대칭축이 얘들아 지금 m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잖아. 문제에 떠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n, m, 시그마 제곱의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 내가 이렇게 찍어볼게. 요 점 있지? x로서 몇인 거야? x로서 m인 거 맞아? 내가 지금 빨간색 찍은 점은 x로서 몇이야? m인 거 맞니? 그럼 이건 좀 이따 z로서 몇이야? 0으로 바뀌니? 이건 z가 0이다 이 소리야. 내 말 이해돼? 요 점은 x 값이 몇인 거야? m 더하기 시그마인 거잖아. m 더하기 시그마에서 m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봐. 그럼 얘는 몇이야? 얘는 z로서 몇인 거야? z로서는 1인 거 맞니? 마찬가지로 얘는 z로서는 몇인 거야? z로서 2인 거고. 또 얘들아 이런 점은 z로 환산하면 z 점수로는 3인 거 맞니? 그런 식으로 너희가 얘는 z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계산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지. z가 마이너스 2인 거, 마이너스 3인 거. 이거 괜찮니? 그러면 너희한테 얘들아 뭘 준 거냐 하면 잘 봐. 얘들아 요 라인이 z 입장에서 몇인 거야? z 입장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인 거지. 얘가 z로서 몇이었어? z로선 1이었던 거 맞아? 얘들아 마이너스 그럼 1부터 1까지 그 퍼센트가 68.3이라는 건 확률로 따지게 되면 0.6830 아니야? 얘들아 지금 우리한테 이만큼 넓이를 몇이라고 준 거야? 0.6830이라고 준 거야. 근데 요 넓이가 반반이니까 6830 절반 해주면 341로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를 주는 대신에 좀 불친절하긴 하지만 야 0부터 얘가 지금 0이잖아. 요 라인이 0이잖아 얘들아. 0부터 1까지로 환산했을 때 넓이가 몇입니다? 0.341호다 라고 준 거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면적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0.9540이지.
9540의 넓이가 이만큼 전체 넓이가 얘들아 몇이라는 거야? 0.9540이라고 준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 넓이가 되지 않겠니? 말 그대로 이 녀석의 절반 0.997에 9970의 절반이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 넓이가 되는 거 맞아? 지금 이 그림은 얘들아 이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표가 아니라 그림으로 준 거야. 이걸 당연히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돼. 요 내용은 내가 이제 진도 나갈 때 아마 내가 표준화 좀 시켜줄 때 가운데 거는 헷갈리니까 이건 지워버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위에 게 밑에 걸로 얘들아 변환되는 이런 과정은 너희한테 좀 보여줘서 똑같은 내용 아니니 얘들아 사실. 참 이게 사람이 얘들아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 얘들아. 아무것도 어떠한 고통도 본인이 당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든 거 너희가 알아? 난 알아? 모르지. 그렇지 않냐? 이번에 뭐 루나 코인이 99.7% 떨어졌대. 그럼 너희는 그 고통을 알아? 모르잖아 얘들아. 화폐의 값어치가 99.7%가 떨어졌대. 그걸 말 그대로 휴지라고 하지. 니네 알아 얘들아 그걸? 나도 몰라. 나도 다행히 투자하지 않았어. 그런 짓은 하지 않아. 근데 뭐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회사 이름은 좀 그런. 옛날에 강호동이랑 유재석이 있는 소속사에다가 내가 이제 투자한 적이 있어. 그 당시에 내가 24살인가였기 때문에 내가 120만 원, 그 당시에 120은 나한테는 그래도 꽤 피 같은 돈이었어. 24세 120이니까. 근데 이제 회사가 없어져. 상장 폐지라고 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얘들아 옛날에 막 강호동이랑 유재석이랑 같은 소속사에 있었는데 막 방송 출연을 해도 회사에서 돈을 안 줘 걔네한테. 회사에서 이제 돈이 없어서 그 대표가 갖고 튀었네, 뭐 다른 데 투자해서 망했네, 뭐 하다가 얘들아 그 회사가 없어져. 없어지기 전날 내 주식 가격이 얘들아 이제 전체 통틀어 12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한 40원 정도 됐단 말이야. 45원.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휴지가 된다는 게 거짓말이야. 40원 갖다 휴지를 못 사. 그렇지 않냐 얘들아? 휴지 이렇게 몇 칸 껴서 사야 되지 않나? 되게 좀 이게 가슴 아픈 그런 일. 얘들아 경험해봤어? 내가 말해봤다 니네 모르지? 그렇지 않니 얘들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니네 방금 전에 이거 그래프 그림 갖다가 이 그림 갖다가 내가 얘들아 0부터 1까지 면적이 0.6830의 절반이고 0부터 2까지 면적은 0.9540의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0.9970의 절반이 0부터 3까지 넓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얘들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거 해석을 못해서 수능 때 많이 틀렸어. 이거 수능에서 이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 내가 조사한 문제에도 이 표현이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해석이 안 돼. 그게 수능이면 이것 때문에 얘들아 뭐 할 수 있어? 재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문제 틀리면 재수하게 되어 있다고. 자 우리 고3 아가들 이제 수능에 한 6개월 남았으니까 어떤 생각 드니? 재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 누구도 얘들아 재수하겠다는 애들도 없고 재수시킨다는 부모도 거의 없어. 근데 재수라는 건 항상 그래. 딱 수능을 딱 보고 나면 그날 보면서 결정되는 게 재수야. 너희 마음속에. 왜냐면 본인이 얘들아 안타깝거나 내가 이게 공부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 내가 틀렸구나.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든단 말이야. 아무도 섣부르게 뭐 나는 안 할 건데요. 난 아무 데나 갈 건데요. 이딴 소리를 짓거릴 수 없다고. 그 누구도 그 누구의 부모님들이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거기 속단할 수가 없다고. 내가 왜 뭐 잔소리했는 줄 알지 얘들아? 어떤 표현에 대해서 너희한테 복습하라 그러면 제대로 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얘들아 몇 명 있다. 나중에 보면 못 알아들을 거거든. 표가 없다고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좀 정확하게 얘들아 이 그래프를 좀 복습을 해주기를 좀 간절히 원하는 바야. 그래서 일단 얘들아 정기분포 뭐 내용도 그냥 뭐 할만했던 것 같고 여기 앞장에서 내가 이제 정기분포 공식에 넣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여줬고 뒷장에서 커트라인 하는 거 한번 보여줬어. 뭐 마지막에 마무리만 좀 해주면 이거 풀다 말았는데
마무리는 얘들아 K-70 나누기 1.5보다 큰 면적이 뭐가 돼줘야 돼? 0.023 아니 언니 얘들아 0.023 나오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게 1과 같은지 2와 같은지 3과 같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똑같이 이제 문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답 내는 건 뭐 이건 생략하고 지워졌으니까 또 쓰기 그러니까 생략을 좀 할 것이고, 앞으로 좀 가셔서 여기 요 내용 좀 한번 좀 보는데, 여기 페이지 좀 펴봐봐. 야, 솔직히 너희가 얘들아 저번 시간은 그렇다 치는데 오늘 문제를 풀면서 어떤 친구들은 조금 문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얘들아 오늘 너희가 정기분포 문제를 푸는데 뭐 수학 성적, 국어 수행 점수 이런 것 갖다 풀지 않았니? 토익 점수 이런 걸로 풀지 않았니? 근데 얘들아 수학 점수라든지 얘들아 수행 평가 점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얘들아 뭐가 되니? 확률 변수 자체가 굉장히 이산적이지 않니? 오늘 친구 뒤에서 수학 좀 하게. 무슨 말인 줄 아니 얘들아? 수학 점수 자체가 얘들아 어때? 이산적이잖아 얘들아. 너는 뭐 70 몇 점, 나는 80점, 너는 50점, 너는 30점. 굉장히 이산적이지 않아? 근데 얘들아 수학 점수라든지 아니면 얘들아 이제 수행평가 점수를 뭘로 잡아서? 정기분포 연속 확률 변수로 잡았잖아. 사실 확률 변수 자체가 굉장히 이산적인 것 같은데 연속 확률 변수인 정규분포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좀 풀었단 말이야. 거기에서 좀 의구심이 얘들아 너희가 들으면서 느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이산적인데 왜 연속으로 풀지? 이런 이제 느낌이 좀 있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들었지만 얘들아 봐봐. 이항분포에서의 n값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 갖다가 정기분포 만들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 우리가 물론 학생 개개인의 얘들아 수학 점수들은 굉장히 이산적인 확률 변수지만 그 확률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뭐 엄청나게 촘촘해질 거 아니냐. 그럼 이산적인 것이 얘들아 뭘로 근사하는 거야? 연속적인 것으로 근사한다.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내가 이산 연속 얘기하면서 그 애니메이션 얘기 한번 했을 거야. 얘들아 1초에 그림이 30장 정도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1초에 그림이 30장이 지나간대. 그 30장은 분명히 이산적인 거지만 1초에 30장이면 굉장히 얘들아 어떠니? 간격이 촘촘하지. 그러니까 마치 뭐 한 것처럼 연속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말할게 얘들아. n값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 갖다가 뭐 만들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평균 구하는 공식, 얘들아 평균 공식이 뭐였어? np 아니었어? 시그마 제곱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얘들아? npq였던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해줘. 그래 뭐 수학 점수 같은 게 이산적인 건 맞지만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냥 정기분포에 좀 간격이 촘촘하다 보니까 정기분포 연속 확률 변수에 좀 근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기분포로 풀겠다. 이런 것도 하나 너희가 이제 알아두면 오늘 푼 문제에 대한 불만이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이산이지만 연속 확률로 풀었고, 두 번째, 지금 나오는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 n값이 충분히 크면 b 갖다가 n 만들 수 있다. 얘들아 n값이 충분히 크면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시험에서 주어진 n값은 무조건 충분히 큰 거야. 니네가 얘들아 서술형 평가에 나는 n값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들아 용기 있게 너희가 이제 마킹하진 않을 거 아니야. 수능에서. 뭐 밑에 이제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크다. 뭐 이건 나중에 뭐 너희가 대학 가서 논문 쓸 때나 하는 내용이고 양적 조사할 때나 하는 내용이고, 자 b 갖다 뭐 만들 수 있다? b 갖다가 n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내용 자체로 이항분포와 정기분포와의 관계가 돼. 알겠니 얘들아? 그 밑에 여기 개념 콕콕 얘들아 문제를 하나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요것 좀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솔직히 니네 이렇게 나오게 B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독립시행이지. 독립시행 몇 번 한 거야? 450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야.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뭔지 모르겠지만 성공 확률이 몇인 거니?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건 독립시행이니까 당연히 이산확률 변수야? 연속확률 변수야? 이산확률 변수지. 확률 변수 뭐야 얘들아? 성공? 횟수가 지금 될 거 아니니. 너희한테 얘들아 이걸 물어봤어. 150번부터 170번 이하로 성공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 이산이야. 이거 이산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150번 성공할 확률 더하기 151번 성공할 확률 더하기 쭉 가서 너희가 쭉 가서 170번 성공할 확률을 다 더해줘야지 돼. 자, 밑에다가 확률값 한번 써볼까? 얘들아 우리 150번 성공할 확률은 450번 중에 150번 골라서 3분의 1로 얘들아 150번 성공해야 되지. 그럼 3분의 2의 확률로 몇 번 실패해줘야 돼? 300번은 실패해줘야 되는 거 맞아? 이 쭉 그냥 땡땡땡 쓸게 얘들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쫙 나오겠지 얘들아. 그런 거 21개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 이 문제 풀어야 돼. 원래는 이거 맞잖아 그치? 숫자가 커졌을 뿐이지 얘네가 이런 식의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거란 말이지. 동전은 5번만 던졌는데 3번이랑 4번만 앞면 나올 확률 구하여라.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3번 성공 확률이랑 4번 성공 확률을 각각 더했을 거란 말이지. 내 말 이해 되겠니 얘들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거 더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컴퓨터를 돌리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방금 뭘 배웠어? n 값이 충분히 클 경우에 b 갖다가 뭐 만들어서 풀 수 있다. b는 n에 근사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이산 확률 변수인 게 맞지만 지금 보라색으로 내가 쓴 걸 계산해야 정말 완벽하게 정확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제 b는 n에 근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자 봐봐 요 녀석 갖다가 정규분포를 만들어 주는 거야. np 하면 몇이야? 150인 거 맞아? 그럼 150에다가 너희가 얘들아 3분의 2 곱해줘야 되니까 100 나오지. 그래서 너희가 100은 10의 제곱. 얘들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만 뭐 np, npq 갖다가 b 갖다 n 만드는 건 할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숫자가 큰 경우에는 실제로 독립시행의 얘들아 합으로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b 갖다가 n 만들어서 이거 갖다가 얘를 푸는 거야. 물론 이산이지만 150번부터 170번 성공할 확률이니까 이산이지만 뭘로 근사했으니까 연속 확률 변수로 근사한 거야. 그냥 너희가 이거 갖다 얘 표준화 시켜가지고 문제 푸는 거지. 150을 표준화 시켜주면 150에서 150 빼니까 0 나오지 않니? 170을 표준화 시켜주면 몇 나오게 되는 거야? 2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원래는 아까 전에 450C 150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근사시켜서 우리가 얘들아 정규분포로 확률을 구하자. 그럼 0부터 2까지 넓이가 0.477 이었지 얘들아. 그래서 아까 거 얘들아 컨비네이션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솔직히 정확히 0.477이가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0.477이라는 근사값으로 대답하기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다시 말하지만 아무 때나 얘들아 b 갖다가 막 n 만드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니네 아까 전에 지워졌지만 내가 여기에 보라색이 원래는 더 정확한 계산이다. 원래는 보라색인데 지금 뭐야? 빨간색으로 푼 거 맞아? 원래는 보라색인데 아까 전에 내가 보라색 썼던 거 좀 기억나지? 원래는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들아 이걸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야. 알았니 얘들아?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이거야. b 갖다가 n을 못 만들까봐 걱정하지 않아? np, npq도 모를까봐 걱정하진 않아. 근데 얘들아 이걸 까먹어. 이게 중간에 원래 있어서 요 녀석 대신에 내가 좀 쉽게 계산을 한 것 뿐이거든. 근데 요 보라색의 존재를 까먹어. 그래서 보라색으로 너희한테 수식으로 물어보잖아.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얘들아. 이게 뭐라는 거야?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보라색이야. 습관적으로 B 나오자마자 나 n 만들어서 풀어야지 이런 풀이 방법을 굉장히 나는 얘들아 좀 이제 배척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풀면 얘를 까먹으니까. 자, 니네 넘겨서 얘들아 몇 문제 더 봐볼 건데 뒤로 가서 얘들아 이거 정은이가 얘들아 학교에 지각할 확률이 20%인데 몇 번 도전에 225번 도전을 하잖아. 그럼 지각을 성공으로 잡을 거야. x는 뭐야? 지각에 대한 횟수야. 지각 횟수. 그럼 얘가 몇 번 도전해? 225번 도전을 해. 그리고 한 번 학교 갈 때마다 얘들아 5분의 1의 확률로 지각을 할 수가 있대. 괜찮니 얘들아? x는 뭐야? 지각한 횟수가 되는 거야. 지각한 횟수가 얘들아 x가 42에서 51 사이의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내가 얘들아 중간 과정을 한번 너희가 써보라고. 그냥 이거 갖다 n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서 문제 풀지 마시고 중간 과정을 한 번만 써보라고. 아, 내가 원래는 이항분포가 전기분포에 근사한다는 내용이 만약에 없었다면 원래는 내가 225번 중에 얘들아 몇 번 골라서 42번 골라서 5분의 1로 얘들아 42번은 성공해야지. 그 다음에 너희가 5분의 4로는 얘들아 몇 번? 183이냐? 183번 실패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들아 43, 44, 45 해서 51번 지각할 확률 225C 51에 땡땡땡 쓸게. 원래는 보라색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얘들아 B가 뭐에 근사한다? N에 근사한다 이 소리야. 야, 까놓고 니네 봐. 한 50만 명이 수능 보면 그걸 얘들아 이거 독립시행 이항분포 갖다가 얘들아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뭐에 근사시켜서 정규분포에 근사를 시켜야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 갖다가 얘들아 뭘 만들 수가 있는 거야? N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NP 곱해주면 몇 나와 얘들아? NP 곱하면 45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45가 나오고 45에다가 우리가 5분의 4까지 곱하니까 얘들아 36 나오지? 36은 6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것도 얘들아 x에 대한 정규 분포야. 확률 변수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 생각할 게 42에서 45 빼고 6 나누고 51에서 얘들아 45 뺀 다음에 6 나눠서 우리가 원래는 컴비네이션 계산을 해야 되지만 어때? 넓이로서 근사값을 구하게 되는구나.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많이 풀진 않을 건데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라색을 까먹지 말자 얘들아. 보라색을 꼭 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힌트만 잠깐 주면 이것도 얘들아 10명 중에 8명은 오잖아. 이건 너희가 얘들아 진짜 예약해 놓고서 오는 놈들을 성공으로 잡을지 안 오는 놈들을 성공으로 잡을지 그건 니네 마음이야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는 얘들아 10명 중에 8명이 진짜로 와서 배를 탄다 이 소리 아니야. 맞아 얘들아. 그럼 몇 번 도전해 얘들아. 몇 명한테 도전하는 거야? 400번 도전하는 거 맞아? 실제로 얘들아 태울 수 있는 인원수보다 예약 인원수를 많이 잡은 거야. 일반적으로 너희 원래 그런 거 알지? 비행기도 사람들이 많이 취소하니까 좌석이 100자리가 있어도 이미 예약은 얘들아 100자리보단 많이 받아. 그래서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니네가 딱 비행기 타러 갔는데 저기 저희가 예약을 원래보다 더 받아서 못 타요. 이렇게 해서 환불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 그 위약금 규정이나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 나와 있어 얘들아. 살펴보면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봐볼게. 그러면 너희가 이제 진짜로 오는 애들을 x라고 하게 되면 x는 얘들아 우리가 400번 도전할 거고 올 확률이 10분의 8이니까 얘들아 5분의 4가 될 것이고 초과하면 안 되니까 얘들아 몇 명 이하로 와줘야 돼 얘들아. 340명 이하로 와줘야 돼. 맞니 얘들아? 그럼 이것도 너희가 뭐 갖다가 B 갖다 뭐 만들어서 N 만들어서 구할 수 있겠지 얘들아. 힌트 정도만 주면 될 것 같고 밑에 것도 얘들아 C제품 선호도가 25%면 4분의 1인 거 아니냐. 192,4분의 1 만들어서 문제 풀어주면 되시고 간단하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장 한번 봐봐봐 얘들아. 다음 장이 좀 중요해.
오늘은 한 문제 풀고 끝나는데 다음 장의 마지막에 두 문제는 내가 다음 시간에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줄 거거든. 얘들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숫자 바꾸기가 변수가 두 개야. 어떻게 변수가 두 개냐면 비누의 무게가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5라면 그럼 무게를 확률 변수 무언가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비누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200,5의 제곱 이렇게 좀 놔줄 수 있도록 할게. 분명히 무게가 x야, 그지? 확률 변수인데. 근데 만들었는데 190 이하면 불량품이 되나 봐. 그러니까 p x가 190 이하일 확률이 이게 불량일 확률이 되는 거야. 불량일 확률. 아, 뭐 얘들아 이거 갖다가 뭐 이거 구하는 게 어렵겠니? 구해보면 몇 나오니 얘들아? 190에서 200 빼면 마이너스 10이지.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지. 그럼 너희가 얘들아 z가 몇 이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니까 0.5에서 몇을 빼줘야 돼? 0.48 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0.02지. 그럼 몇 나와? 50분의 1. 어떤 비누가 불량품일 확률이 몇인 거야? 50분의 1인 거야. 우리 지금 얘들아 여기까지 읽은 거야. 여기까지. 얘들아 니네 앞에 비누가 막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임의로 비누를 하나 집었는데 걔가 불량일 확률이 몇인 거야? 50분의 1.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 보시면 돼. 알겠니 얘들아? 뭐 검사를 나갔다 칠까? 뭐 이게 뭐 나쁜 기업들은 얘들아 200g이라고 해놓고 얘들아 되게 모자르게 파는 경우들도 많잖아. 그래서 너희가 검사하러 나간 거야.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검사하러 나가서 딱 가보니까 비누가 2,500개가 쌓여있는 거야. 2,500개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걔가 불량품일 확률이 몇인 거야? 50분의 1. 뭐 이런 소리로 너희가 봐주셔도 될 것 같아. 50분의 1이야.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돼. 아 그럼 내가 2,500번에 독립시행을 하는 거지. 이렇게 불량인 거 아닌가? 2,500번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얘들아 불량품일 확률은 좀 전에 몇이라고 구해놨어? 5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얘들아 이항분포가 생겨. 2,500, 얘들아 50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가 생겨. 근데 이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뭐야? 불량품의 개수지. 맞니 얘들아? 아까 확률 변수 x는 비누의 무게였는데 지금 얘들아 불량품의 뭐야? 개수지. 그럼 불량품의 개수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래서 y라고 할 거야. y는 뭐라고? 불량품의 개수야.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하면 y는 2,500, 50분의 1의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 확률 변수가 몇 개가 숨어 있어? 2개가 숨어 있는 거 맞아? 제발 이번에 얘들아 복습할 때 막 풀지 말라 이 소리야.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면 대충 얘들아 정기분포 만들고 B 갖다가 M 만들어서 푸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건덕지가 있으면 다 틀린단 말이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내가 뭐가 X인지 뭐가 Y인지 명시를 해서 자 얘들아 Y가 개수라며. Y가 64 이하일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야. Y가 64 이하일 확률. 됐니? Y에 대한 이항분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정규분포, 이항분포 갖다가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정규분포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들아 표준화 시켜주면 Z가 몇 이상이야? 2 이상 나오지. 그럼 2 이상이면 몇이야? 정답은 50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 아무튼 오늘 수업은 꽤 복습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확률 변수가 2개짜리. 여기 페이지는 얘들아 요번에 해올 때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해와 얘들아. 우리가 지금 45까지 좀 나갔는데 당분간 얘들아 진도 안 나가. 수요일까지는 얘들아 이거 전반적으로 통계 한번 복습할 어떤 시간을 줄 거야. 다음 시간까지는.
수요일에서 금요일이 될 때는 얘들아 RPM 숙제를 좀 낼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센 기출을 통해서 얘들아 뭐 모의고사로 정기분포까지 일단 잡을 거란 말이야. 추정이라는 걸 하기 전에. 추정이면 얘들아 진짜 거의 요만큼 남은 거야. 진도가 그냥 요만큼 한 두 번이면 끝나는 거 남은 건데 추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부분이 명확해야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 너희가. 알았니 얘들아? 7월달 범위는 한 요 정도까지라고 너희가 이항 분포까지인가? 라고 좀 보시면 되고 7월 모의고사는 뭐 나는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일단 뭐 좀 그래 얘들아. 그래서 이거 다 다질 때까지는 다른 걸 좀 하진 않을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상당 기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 이산확률 변수부터 해서 연속확률 변수가 끝나긴 한 거거든 얘들아. 이게 한 단원이 끝난 거라 거기까지 상당히 얘들아 많은 그 기출 문제 풀이까지 얘들아 좀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를 너희가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추정은 금방 끝나니까. 어차피 걱정하지 마. 내신 전엔 당연히 끝나고 다 하는데 그 전에 얘들아 마무리를 좀 잘 지어놨으면 좋겠어. 거의 한 2주 가까이는 이제 진도 안 나가고 이 짓을 하지 않을까. 복습하는 과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 이 문제가 이제 위에 있는 숫자 바꾸기랑 굉장히 좀 비슷한 문제인데 한번 좀 풀어보자. 단팥빵에 얘들아 이제 무게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너희는 나는 무게를 이제 x다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무게를 x라고 하면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300, 얘들아 10의 제곱을 지금 따르게 되는 것이고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팥빵의 품질 검사를 했는데 이게 평균이 300인데 280도 안 되는 건 우리가 불량품으로 이제 판정을 좀 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P 뭐 불이라고 써볼까? 불량이라고 써볼까? 그래서 불량인 것은 X가 단팥빵의 무게인데 X가 280 이하일 확률이 불량일 확률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적어놓은 이제 정규분포 갖다가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자 280에서 300 빼면 마이너스 20인데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너희가 Z가 마이너스 2 뭐 이하다. 그럼 너희가 2까지 확률이 0.48이니까 50분의 1인 건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판정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트가 끊어 읽는다 라고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너희가 2500개를 뭐 검사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봐. 너희가 검사관으로 가서. 그럼 2500개의 단팥빵들이 다 독립시행일 거야. 근데 옆에 단팥빵이 얘들아 불량이라고 해서 뭐 내가 이제 불량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2500번에 얘들아 독립시행을 할 건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얘들아 불량품을 성공으로 잡게 되면 내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50분의 1일 거고 자 이항분포가 있는 곳에 무조건 확률 변수 누가 있어? 성공 횟수가 있어. 나는 불량품의 개수를 성공 횟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성공 횟수,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내가 놓게 되면 이게 성공 횟수야. 근데 너희가 이제 추출할 때 함량 미달, 그러니까 불량품인 거야 얘들아. 불량품이 A개 이상일 확률이니까 y가 불량품의 개수니까 y가 A 이상일 확률이 16%라는 건 0.16이니까 얘들아 0.16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그 최소값을 너희가 이제 정기분포표로 구하여라. 그러니까 위에 거는 등호였을 텐데 얘들아 밑에 거는 부등호가 좀 돼.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 그럼 어차피 너희가 이걸 독립시행으로 실제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뭘 만드니? 정기분포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y에 대한 정기분포는 50,7의 제곱을 따르게 될 것이고 a를 표준화시켜서 z로 나타내게 되면 a-50 나누기 7 이렇게 있어서 이 넓이가 0.16보다 얘들아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이. 그래서 너희가 정규분포 이제 그 뭐시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좀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려서 전체 넓이가 1이고 반쪽이 0.5인 건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누군가보다 오른쪽에 있을 면적이 0.16보다 작거나 같아줘야지 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막대기가 딱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Z는 7분의 A-50이다 라고 놓게 되면
요 녀석보다 오른편에 있는 넓이가 0.16 이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너희가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오른편에 있는 넓이가 아니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 맞아. 근데 하필이면 그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0.16 이하가 돼줘야지 돼. 지금 상황이.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꽤 얘들아 7분의 이제 a-50이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희가 0.16 이하니까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빗금친 게 0.16이라면 얘가 좀 더 아이고 요 녀석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더 0.16보다는 작아지게 되지 않겠니? 맞니 얘들아? 딱 0.16인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그거보다 7분의 a 빼기 50이 더 크거나 같아지면 그 오른쪽에 있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0.16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지금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뭐가 되는 거니? 최소값이 되는 거 맞아? 얘가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은 거잖아. 0.16의 이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초록색 빗금이 0.16이라면 이 녀석은 0.34가 되는 것이고 0.34에 해당되는 게 얘들아 몇이라고 나와 있어? Z값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얘들아 얘가 1보다 얘들아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너희가 해주시면 되겠지. 1일 때가 딱 0.16이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면 0.16보다 넓이가 작아질 거다. 그래서 A는 얘들아 57 이하니까 A의 최소값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57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이거 좀 껐다 킬게 얘들아. 그 다음에 그 밑에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이거까지 한번 해볼게. 자, 100의 평균 무게가 얘들아 50, 이제 12의 제곱이니까 너희가 똑같이 무게를 x라고 잡게 되면 x에 대한 여기 아니야? 여기는 어디야? 야 미안 이거는 우리 아직 안 배운 범위야. 문제가 비슷해가지고 어디 갔어? 이거다 얘들아. 자 훈이랑 준이가 이제 농구장에서 자유투 게임을 좀 하는데 성공하면 얘들아 1,000원을 이제 따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친구랑 게임할 때. 근데 실패하면 500원을 이제 잃어. 그럼 좀 이렇게 좀 이득되는 게임 아니냐 얘들아? 확률이 몇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반이잖아. 1,000원을 따거나 500원을 잃을 확률이 이제 반반이니까 좀 이게 괜찮은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훈이가 얘들아 평소 자유투 성공률이 0.5일 때 100번 연속해서 슛을 해서 10,000원 이상을 얘들아 받을 확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 안에 독립시행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가 독립시행 100번을 시행해. 한 번 할 때마다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일단 내가 얘들아 훈이가 자유투의 성공 횟수를 x라고 하면 x에 대한 이항분포가 100,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분명히 얘들아 x가 10,000원 이상이 아니라 어때? 상금의 얘들아 이제 돈의 액수가 10,000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너희는 얘들아 그 금액을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놓게 되면 당연히 y를 뭘로 나타내줘야 돼? x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야지 될 거야. 이런 게 이제 확률 변수가 2개짜리다라고 보는 거야. 문제에서는 얘들아 y가 10,000 이상일 확률을 지금 구하여라 라고 나온 거거든. 근데 지금 얘들아 너희가 분명히 x번 성공한다 라고 했어. 몇 번 시행하는데? 100번 시행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얘들아 100 마이너스 x번 실패를 할 것이고 너희가 x번 성공을 하면 얼마를 따게 되는 거야? 너희가 훈이라면 1000을 곱한 1000x만큼 너희가 상금을 따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여기에 500을 곱한 돈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500에다가 실패한 횟수를 빼주게 되면 너희가 이제 따는 금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500x가 이제 넘어가니까 1500x 마이너스 5만.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지금 y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얘가 10,000 이상이다. 넘겨서 1500, 6000, 6만 나눠주게 되면 x 입장에선 4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가 10,000 이상이다 라는 내용을 x가 40 이상이다 라고 너희가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고
꼭 확률 변수를 명시하는 애들아 이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초반에 잘 들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녀석에 대한 확률 구해야 되니까 이거 갖다가 정규분포 만들어 주게 되면 뭐 여기서부터 너무 쉽잖아. 50에서 40 빼면 몇이니까 10 나오고 5 나눠주면 2지. 그럼 Z 입장에서 몇 이상이야? 2 이상의 넓이가 구해지게 되니까 너희가 이제 0.02 그러니까 좀 여기 50분의 1이 되게 좀 많다 그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계산 잘못했나? 잠깐만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2 이상이구나 얘들아. Z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는 거 맞아. 40에서 50 빼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0.48일 거고 거기다 0.5가 더해지겠지. 그래서 0.98 이런 식으로 넓이가 나오게 돼요. 알겠니? 어느 면적을 구해야 되는지 헷갈리면 꼭 표준 정기분포 곡선 그려가지고 색칠하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어. 알았니 무슨 말인지?